앞으로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주택자 분들도 또 다른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라고 하는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 상에서 상승 국면을 나타내는 수치가 이제 115를 넘어가면은 상승 국면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보합 국면 같은 경우에는 95부터 115까지 수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합 국면이다. 그리고 9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하강 국면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가 이제 하강 국면에 있었던 적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최근에 이제 3월까지의 그래프인데, 보면은 상승 국면에 있었던 시기를 보면은 2020년도 11월 달까지 상승 국면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게 형성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3년 동안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을 매수해야 되겠다, 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시기에 상승 국면에 이제 포지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년 1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이제 보합 국면에 있었습니다. 보합 국면에 있었다가 이제 3월 대선이 있었던 3월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 서울의 상승 국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는 113.1의 보합 국면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양도세 완화라든가 부동산의 규제 완화가 5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개발이 계속 안 됐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화책들로 인해 가지고 빠르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획대로 잘 된다는 100%의 보장을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은 큰 폭의 자산 가치, 그리고 가격의 상승을 이루게 되는데, 반면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냥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또는 내 집 마련의 형태로 주택을 그냥 사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의 노후도를 지나가지고 주변이 또 개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산 주택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노후도를 충족해가지고 오래된 주택일지 모르지만은 주변의 신축의 다세대 빌라들이 건축이 되면서 전체의 노후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그런 그 구역들이 지정이 된 곳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의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이제 서울의 상승 국면의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이 국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승으로 갈 것이냐, 보합으로 갈 것이냐, 또는 하강으로 갈 것이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의 기대감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부동산의 매물들이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나오겠지만, 그런 시장에 나오는 그런 매물들을 사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수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책들과 같이 맞물러지게 된다면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선 이후에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 금액별과 규모별로 이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작년이죠. 작년하고 올해의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금액별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의 아파트들, 최근에는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신도시들, 2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뭐 3억대 정도가 됐습니다. 34평형의 아파트가 이제 3억대 후반, 뭐 4억대를 넘지 않는 아파트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6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6억 이하의 아파트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6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좀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억부터 9억 이하의 물량이 다소 거래 비중이 좀 는 것으로 보여지고, 9억 초과 15억 이하, 그리고 15억을 초과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모를 본다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6억 이하의 아파트일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소형 아파트에 공급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또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안정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부터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의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공급을 했던 아파트의 그 평형들을 본다면은,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던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곽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대형 평수들을 많이 공급을 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의 외곽 지역이라든가 뭐 파주, 뭐 이런 용인 이런 지역들의 50평이 넘는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공급을 했었고,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대형의 아파트들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은 2008년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50%까지 떨어지는 그런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돌이켜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욕심을 통해 가지고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 본인이 이제 필요하지도 않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을 많이 샀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자산이 반토막 나고, 그리고 무리해서 대출을 일으켰던 분들은 굉장히 큰 자산의 손실을 많이 봤죠. 그때 최후의 승자가 누구였냐면, 이렇게 많이 2003년도부터 올랐던 2008년도에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아파트들을 실거주의 측면에서 샀던 분들, 그러니까 50% 떨어진 가격에 뭐 40평, 50평의 아파트들을 사신 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면서 원래 가격으로 회귀를 하면서 실거주만 했을 뿐인데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2008년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2012년도까지 이제 세제의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다소 좀 무리를 해서 주택을 마련하셨던 분들은 이제 2016년도, 17년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대세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죠.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대세 상승장을 맞이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의 주택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택수를 많이 보유했던 분들의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양도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의 중과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처분하지 못했던 그런 주택들을 5월 이후에 양도세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일부 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선 이후에 강남구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인데요. 보시면은 대선 이후에 뭐 이런 고가의 주택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들을 좀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택수를 많이
보유를 해가지고 자산의 가치는 늘렸지만은 양도세의 중과세로 인해 가지고 팔지 못하는 그런 주택들이 있겠죠. 그런 주택들 중에 이제 똘똘한 강남이나 핵심 지역에 있는 물량들만 남기고 이제 팔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핵심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다소 조금 오르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윤석열 효과인가, 대선 이후에 강남과 서초 아파트의 절반이 최고가 거래를 갱신하고 있다. 실제로 실거래가의 수치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 그리고 거래가의 최고가 경신을 하는 물량들이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핵심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들이 더욱더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의 수치는 그렇게 큰 폭의 수치는 아니지만은 많은 자산가들,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빼고 나머지 일부를 이제 좀 처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은 강남구 역삼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26억 6천만 원, 그리고 강남구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는 31억 3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나 중저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다소 많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양도세의 중과세를 통해 가지고 못 팔았던 그런 물량들 중에 좀 저렴한 물량들 먼저 이제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이제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물량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다주택자 물량들이 일부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관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항상 그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가격이 칼날같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을 통해서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은 보합을 통해서 다시 상승을 하는 현상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염없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시장의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통해서 떨어지게 됐을 때 매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하고 전국의 아파트 값을 비교하게 된다면은 이제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은 25억 9천만 원, 24억, 19억, 14억, 뭐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이 13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서울의 중위 가격이 7억, 8억 했었던 적도 있는데, 여전히 서울의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의 가격이 평균 13억 1천만 원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6억 4천만 원, 인천 같은 경우에는 4억 9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핵심 지역들만을 너무나 많이 보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들은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에 그래도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잘 살펴보면은 6억대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괜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인 송도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서 대출이 안 나오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물량들도 많이 공급이 됐었지만은, 주변에 그래도 역이 생기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억대 이하로도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들을 이제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과거에 주택의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었던 시기, 또는 지금과 같이 큰 폭으로 안 올랐던 그런 가격들을 보면서 지금의 이러한 가격들을 이제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들이 뭐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거에 의하면 공급 물량이 많았던 적,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소형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내가 미리 선점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뭐 리스크가 많이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본연의 가치, 본질의 가치는 유지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그런 지역들이 어디인지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좀 찾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중요한 것은 5월에 이제 양도세가 완화되죠. 완화될 겁니다. 완화되고 이제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3주택자, 4주택자, 5주택자,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를 시킬 겁니다. 내가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지금까지 많이 오른 이 주택을 팔므로써 현금을 보유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또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일부의 주택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이 기사의 기사말을 보면은 서울을 남기고 지방만 판다. 그러니까 강남의 1주택이 승자다. 핵심적인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들은 좀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으로 전가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연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양도세를 1년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뭐 물량이 많이 넘쳐나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 수급이라 그러죠. 이 수급이 유지를 마치기가 당장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이끌어내서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를 시켜주면서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지만은 단기간에 많은 물량들을 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빠르게 서울에 있는 물량들을 공급을 하거나 핵심적인 지역의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물량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공급 과다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뭐 콘크리트라든가 건설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곳들까지 생길 정도로 건축비의 상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가는 늘 상승을 했고요. 지가 상승 플러스 건축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이런 건설비나 자재비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 주택을 과연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미리 내가 내 집 마련을 했거나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시간의 비용, 그리고 자재비의 상승, 지가의 상승에 대한 이득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사든 안 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사지 않으신 분들,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나 월세, 렌트를 해가지고 계실 텐데, 어쨌거나 7월달이 되면은 또 임대차 3법에 대한 휴유증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전세가들이 상승 내지는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시장의 가격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의 가격하고 4월달의 가격하고 5월의 양도세 완화에 따른 가격하고, 그리고 전 월세에 대한 가격도 이제 많은 변동이 있을 시기인 것 같아요. 5월부터 이제 남아있는 올해의 하반기까지 시장이 굉장히 주시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뭐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왔을 때 내가 하나의 주택을 살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고 싶어도 매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주택을 못 샀거든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의 제도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무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매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물들을 선뜻 사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물량들이 뭐 크게 많이 가격이 싸가지고 나오기 쉽지 않을 거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무주택자분들이 선뜻 내 집 마련하기가, 이런 매물들을 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나 1주택자가 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이제 재당첨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청약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의 재당첨 제한의 규제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매물이 나왔을 때 무주택자 분들보다 1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수를 늘리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이런 고가의 주택들을 내가 2주택으로 보유하기에는 또 부담이 되고 자산이 많이 들어가죠.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서울이나 강남의 주택들 말고 이런 수도권이나 인천의 외곽 지역의 주택들을 만약에 일부 좀 저렴하게 나오는 완화 물량들이 있다면 그런 물량들을 이제 임대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전세의 상승분을 가져가거나 월세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 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주택자 분들이 지금 부담이 돼서 주택수를 늘리거나 못하셨던 분들한테도 좀 잘 지금부터 보시면은 저렴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5월에 이제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한테 어쩌면은 많은 시장의 물량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같은 것들, 그리고 주변의 시장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실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도 5월 이후에 이런 물량들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떤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런 시기에 와 있는 정책의 변화, 규제 완화, 이런 시작점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뭐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1주택자 분들, 그리고 뭐 주택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스스로의 기회를 한번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